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24개국의 900여 개 해외의 교당을 두고 있는 온불교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는 온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이유 가운데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교단 초기에 온불교를 지켜간 선진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온불교 초기 정신을 재조명하고 또 교단 초기를 이끌었던 여성 제자들의 삶과 종교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온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운철 교무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에서 이타운 장족조 대봉대의 삶을 발표하신 둔산교당 이성심 교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개벽의 시대를 연 온불교의 여성 10대 제자 학술대에서 이타운 장족조 대봉도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성 선지님들을 많이 숨어 계십니다. 선지님들은. 네. 그래서 사상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점이 좀 마음에 결심이 서서 하게 되었는데, 연구를 하는 동안에 숨어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또 숨어있는 인연들도 많이 찾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쉬운 것들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멀리 있는 부분들을 좀 빨리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연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교무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연구의 결과물을 이제 자세히 또 잠시 후에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의 생애와 역사를 만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그 당시 여성 선지님들이 정말 장하셨다라는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 어려운 세월을 살으시면서도 이렇게 장하게 공부를 하실 마음까지 내셨구나. 그런 점도 많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영육상전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말이 정신과 육신을 쌍전시키는 생활이지, 이렇게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저녁은 피곤해서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영육상전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선지님들, 그분들이 정말로 장하신 삶을 사셨구나라고 저는 요즘 더 체감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육상전의 표를 저도 항상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따로따로 해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태 교우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랄까 이렇게 전문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잘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함께 아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꾸준히 하게 되면 또 그런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힘으로 가니까 조금 참고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직 약하니까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온불교 초기 여성 선임님들은 해내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이타운 대봉도의 신성과 교화 활동, 또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점을 주목하면서 어느 프로그램을 함께하면 좋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선지님들 중에 대종사님께서 꼭 세 분에게만 여걸이라는 칭호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걸이셨다는 점과, 그리고 이타원님께서는 그 북한교화도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하신 분이고, 또 중국 북방 지역 교화에도 처음으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한 교화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이성신 교우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우리 저 박인철 교무님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말씀을 오늘 또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대 여걸로서 이타원님, 네. 또 북방, 그러니까 현재 북한 만주 교화의 개척자로서의 이타원님.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대종사님께서 격찬하셨던 신심. 네. 아마 대체로 1919년부터 24년 사이에 변산에서 저희 이제 회상 창립을 준비하실 때 그때는 뭐 대종사님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 시기에 기록에 보면 1921년 네. 원기 21년이면은 6년이네요. 원기 네. 6년에 이제 처음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똥이라도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신심의 소유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어떤 제가 추가 교도들의 그 신앙의 표준이 되는 인물, 그런 점에서도 이타원님은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안까지 다니실 때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저 원평에서 원평에서 한 몇 킬로? 100이 좀 넘겠네요.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아주 힘들게 다니셨을 텐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의 어물교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두 번째 주인공인 이타원 장족조 대봉도는 교단 3대 여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여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타원 대봉도의 생애와 또 교화 활동을 통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타원 장족조 대봉도는 1878년 10월 15일 경남 통영에서 부친 장문주 선생과 모친 박거창 여사의 11남매 중 둘째 딸로 출생하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타원 대봉도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16세 되던 해 부모의 뜻을 따라 이웃마을의 이시문중에 출가하여 풍족한 환경에서 10여 년을 지냈으나 남편과 이상이 맞지 않고 집안 살림의 구석에 묶여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구차스럽고 답답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0세 미만의 집을 떠난 이타원 대봉도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이만갑의 소개로 복례 정사에 석도하면서 대종사를 뵙고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이타원 대봉도의 신성은 대단했습니다. 원평의 교당 설립을 목적하고 교도를 찾아 순교하며 기금 마련을 위해 장롱도 하고 행상도 서슴지 않았으며 원기 21년 함경도에 진출하여 청진에서 7명을 입교시켰는가 하며 원기 22년에는 만주로 진출하여 용정, 목단강, 장춘, 심양 등 중국의 동북지방을 순교하면서 수십 명의 교도를 귀익케 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배운 바가 없었으나 대종사를 세회상의 주세불로 받들면서 한 번 맺은 신의가 물러나지 않는 혈심혈성의 생애였으며 이타원 대봉도의 법열은 항상 법흥을 진작시키고 이타원 대봉도로 인해 수백 명이 귀익케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방 일가의 살림을 위해 가정도 뒤로 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 세회상 불굴의 교화자상을 보였던 이타원 대봉도. 원기 45년 12월 20일 노년의 수양을 즐기던 중앙수양원에서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거연히 열반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이타원 대봉도의 생애와 교화 활동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타원 대봉도는 온불교를 만나기 전의 삶이 궁금합니다. 이타원 대봉도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타원님은 그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78년 10월 15일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셨어요. 통영은 동양의 나폴이라는 별칭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6남 5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고, 또 통영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나는 고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서는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고 합니다. 16세에 이웃마을 거제 덕포리에 사시는 박원일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결혼을 했던 이타원 대봉도가 네. 남편과 자식을 두고 보따리 하나를 꾸려 가지고 전라도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네. 집을 나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집을 나선 이유는 그 이유를 제가 그 마산교당에 다니시는 그 손녀 박정신 교도님이 계세요. 네, 네. 이제 그분에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거제 덕포리 바닷가에는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한적하게 수영장도 있고 그런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이렇게 바람이 한번 불면은 초가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모래가 다 날아가고, 네. 그리고 또 시집 가신 그 댁은 조금 친정보다 좀 좀 가난해. 힘드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릇도 보면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는 등,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그러면 뭐 방이고 어디고 막 굉장히 모래들이 수북이 쌓이는 그런 환경이셨다고 합니다. 시집간 네. 그 집의 환경이 이제 친가하고 비교되는 그 속에서 이제 심적 갈등도 좀 네네네.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타원님을 살펴보면 그 어떤 성격이랄까 이렇게 품성이 어떤 작은 가정이나 이렇게 무엇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데 만족을 못 하시는 아주 호방하고 호탕, 그 보통 남자들한테 붙이는 그 용어가 호탕하고 호방하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타원님한테는 그 굉장히 호방한 성격이 있으셨대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작은 가정에 만족 못하는 그런 그 툭 터진 열린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 좀 짐작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시기에 대체로 보면 이제 시대가 열려가는 시대인데, 네. 뭐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그 1800년 19세기 말 20세기 네. 초에 이 어떤 그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 네. 그런 데서 어떤 그 각성하는 깨어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식,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이제 넓게 보면 계셨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네. 세트가 돼가지고 네, 네. 소위 이제 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결단하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왜 또 이타원 대봉도가 전라도로 향하게 돼요?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네네. 전라도로 향한 걸까요? 예, 그 전라도로 향한 거는 아무래도 그 전라도에 독군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아마도 들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경상도 함안 사람 그 조촌자님이 도를 펼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 않나. 그래서 사방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독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 이제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그 소문을 듣고 전라도까지 이렇게 그 멀리까지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도를 찾아서 네. 전라도로 왔다. 그러면 꼭 그때 당시에는 이 전라도로 오게 되면 원불교 쪽으로만 향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0세에서 33세 그 전후라고, 어떤 기록은 30세 네. 미만, 또 어떤 기록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 이교무님은 33세, 그러니까 대체로 30대 전후에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직후인 것 같아요. 네. 1910년 이후. 1910년 그 전에 이제 1905년 을사 조약이 있었잖아요. 네.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무렵에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의 어떤 그 삶을 조금 살펴보면 그냥 절망해가지고 어디 은둔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외로 망명하셔가지고 이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펼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자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국내에 남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고난의 세상을 네. 좀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참 스승, 큰 스승을 그 갈망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그때 표현으로 이제 그분들 보고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고 네. 대종사님이 그 무렵에는 아직 이제 그 구도하실 그런 단계인데 대체로 1910년에서 11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종사님하고 만나시기 네. 그 무렵에는 그런 그 참 스승과 큰 스승을 갈망하는 그래서 이 고난에 빠진 어떤 세상을 길을 좀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센터가 네네. 재미있게 김제 원평 네네. 거기가 이제 금산사의 그 미륵불도 있고 네네. 지금도 김제 원평에 가서 어떤 저 조사를 해보면 필드워크를 해보면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뭐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평이 이제 어떤 그런 큰 스승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던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조철제라는 분이 조철제. 또 네, 네. 건너온 그런 것도 동기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도군 도인 큰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오시는 거 아닌가 네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시대가 우리에게는 암흑의 시대였고요. 그 암흑을 깨기 위한 그런 또 찾기 위한 뭔가 이 밝은 빛을 찾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또 하시는 분들을 찾게 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그 스승을 찾아서 전라도 땅까지 찾아온 이타원 대봉도는 그러면 엄불교를 만나기 전에 다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10여 년 동안에 그 다른 종교들을 많이 섭렵하셨습니다. 특히 예수교와 보촌교 신앙 그리고 다 모두 체험했고요. 강증상교를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참다운 도를 찾고자 여러 종교를 두루 섭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종사님을 만나셔서 꾸준하게 변산까지 다니시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타원 대봉도님은 그 이 동네 저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행상하는 박물 장수였어요. 어느 날 그 한 안악을 통해서 김제 금산사에 와 계시는 이 석두거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따라가서 뵙고 싶다.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소개 안 해주려고 했는데 네. 좀 압력을 쓰셨어요. 이타원님께서. 네. 그래서 어떤 압력인가는 좀 강한 압력을 쓰셨어요. 예. 강한 압력을 쓰셔서 그러면 알겠다.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네. 김제 금산사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네. 대종사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게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제자가 이렇게 되기를 청하고 그 이후에는 변산까지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또 온갖 힘든 일을 손수 다 하시면서 정말 재미나는 공부 생활을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3의 인생이 펼쳐졌다고 저는 봅니다. 대종사님을 뵙고 살아있는 부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제자였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이 전무 출신을 소원한 이타원 대봉도는 확고한 그런 신심을 가지고 원평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당 설립을 서둘렀다고 하는데 이타원 대봉도가 전무 출신을 소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단 초기에 그 전무 출신 소원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원서를 쓰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 교무형이었던 불법 연구에 그 회원이 되면 얼마간 회비를 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제 재가와 출가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출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타원님은 대종사님을 뵙고 네, 당신이 바로 또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출가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만큼 신성을 다 바치면서 낮에는 상간을 개척하고 또 생활의 상간을 개척하면서 생활이 되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드렸고 또 밤에는 대종사님의 법설을 듣고 우주의 이치나 견성 성불하는 법 등을 이렇게 깨우쳐가는 공부가 바로 출가자로 이렇게 공동되는 그런 네.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송하면서 이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절대 힘들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왜 공부 때 그렇게 힘들는지 몰라요. 아마 신명나게 할 수 있었던 게 신심이 있었지 않느냐. 네, 네, 네. 박원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하고도 좀 관계가 됐죠. 네. 세상이 어지럽다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시기에 아까 이제 스승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알아보다가 저분이 이제 참된 그 나의 앞길을 열어줄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던져버린 네네네. 거죠. 그냥 자기를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타원님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구도의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스승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구도의 과정.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굉장히 간절하고 어떤 힘으로 묻혔기 때문에 네.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그런 큰 결단이랄까 마음이 솟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출가와 재가 어떤 공동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와 재가를 서로 넘나드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출가는 출가, 재가는 재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질문하셨듯이 전문 출신 소원하게 된 동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출가와 재가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제 어떻게 전문 출신을 했다 그렇게 네. 저는 확연하게 그 근거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가들이 네, 네. 많이 있으시면서 이제 스승님은 그쵸.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네, 이게 이제 출가적인 부분들로 네. 했지 발전을 않느냐. 해갔어요. 예. 네. 이 엄불교 초기에는 뭐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전무 출신의 길을 간 거다 네. 하고 이제 그렇게 볼 그렇게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타원 대봉대 신심이 깊고 대단했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타원 대봉대 신심을 소개해 주십시오. 대종사님께서도 변산에서 당시 여성 제자들이 오시면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똥이라도 먹을 신심을 가졌구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자의 몸으로 산에 올라가서 뗄나무도 하고 또 변산에서 실상사 초당을 지을 때나 또 영광에서 영산온 집을 지을 때도 정말 흙짐을 지는 그런 신심을 이타원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또 있어요. 네. 많이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이제 16년에 네. 그 구타원님이 3대 역을 예. 그를 회보에다 실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네. 이번에 이제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평에서 저쪽 변산까지 100리길, 120리길을 걸어가려면 하루 꼬박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늦게 출발하면 어디 가서 이제 주막에서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숙박을 한 주막집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으로 막 여관 같은데 네네. 싼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밤새 목이 뜯기고 막 네네. 예, 그러면서도 그 스승님 뵙기 위해서 스승님이 드실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찬거리 같은 그런 기록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원기 13년이 1928년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회상을 창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부 사업의 등급을 평가해서 이제 그 승급식을 하죠. 네네. 법의 등급이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에 이제 예비 특신급으로 우리 이타원님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대부분의 대종사님 제자들의 경우는 여성들의 신심이 네. 훨씬 더 이렇게 앞서 있었던 그런 기록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신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신심들이 모여야만 더 발전되는 원불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신심을 더 기르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타원 대봉도는 이 거침없는 개척교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타원 이 대봉도의 교화 활동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타원님의 흔적들을 살펴본 결과 그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당신이 그 박물 장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입교를 시키셨습니다. 이는 그 초기 교단이 너무나 가난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박물 장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계속 만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연이 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불법 영계를 찾았다고 보고요. 또 이타원 선진이 연원한 교도들은 많은 분들이 교단 초기에 굉장히 큰 역할, 즉 대들보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익산 총부 건설 주역이셨던 소동풍 선지님도 바로 이타원님이 이렇게 인연해서 입교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이타원님은 요즘으로 보면은 경영의 귀재가 아닌가 그럴 네, 느낌이 드는 네. 거점 교화의 어떤 천재셨더라고요. 네네. 거점 교화에.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성장해 오는 동안에 처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호남권에서 출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호남권으로만 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통영 출신이 오셔가지고 네. 부산 교화에, 부산 초창기 교화에 그냥 점을 탁 찍어주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경상권으로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영남권 이렇게 네. 이제 정산용사님 집안에 대구 성주 쪽하고 부산 쪽 해가지고 영남권 한 축을 탁 세워주신 그건 뭐 저희 원불교가 영원히 그 발전해 간다고 그럴 때 그 영남권 교화에 큰 획을 그어주셨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네. 과찬이 아니다 예,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잖아요. 북한하고 만주교화. 요즘으로 하면 이제 지금 그쪽이 사회주의권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네. 이런 그 또 하나의 개척을 네. 이렇게 해 주셨다는 점에서 하여튼 이타원님의 어떤 이런 순교, 입교, 교화 활동은 우리 원불교 교화의 역사에서 불멸의 금자탑을 세우셨다. 네네. 뭐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일단 우리가 영남권에 대한 교화를 정말 혁혁하게 세운 공을 인정하시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산으로 간 이유가. 그래요. 네. 네. 그 부산으로 가신 이유가 자기 이타원님의 아드님도 초기에는 총부에서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네네. 근무를 시켰어요. 방노신이라는 분이죠. 네. 네. 근데 그분이
건강도 안 좋고 또 총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다시 고향으로 컴백을 하신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박노신 대신 아드님께서 부산으로 가셨어요. 네. 예, 당시 그 부산으로 가셔서 취업을 했는데 예양선원을 타는 선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훗날 이게 이제 마도로 쓰고 이제 네네. 예양선 사업을 하시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셨고 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당시 부림시장에서도 큰 장사를 하는 집 네. 딸을 또 이렇게 며느리로 삼는 그런 계획적인 어떻게 보면 오, 네네네. 그런 계획도 계시셨고 네. 어,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이 경영 전략이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시네요. 느낌을 학력은 없으셨어도 네네. 타고난 어떤 그런 능력이 계셨던 거 아닌가. 또 부산에 이렇게 하시면서 부산에서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셔요. 네. 그러면서 부산 교화의 초석을 이렇게 네. 딱 놓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전략적 접근이셔. 네네네.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네네네. 네, 특히나 그 남부민 교당 창립주가 되시는 임정술 구양근 가족이 포목상을 아주 크게 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그분들도 이렇게 당신이 포섭을 하셨고 또 하단교당 창립주 되시는 양문국 선지님도 불법을 굉장히 신봉하셨던 분인데 네. 나 그분을 교화해야 되겠다. 표족교화의 달인이셨어요. 이야, 그 마음 많은데 네, 네. 지금도 우리 표도 교화해야 돼요. 네. 네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스승님들이 늘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는 법문 있잖아요. 복 중에 무슨 복이 제일이냐. 네네. 인연복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인연복. 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혈연 또는 어떤 지연 이런 인연을 통해서 대체로 종교가 초기에는 발전해가고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와 인연된 사람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신, 정말 우리 원불교 가르침으로 말하면 부처님으로 모시는 네네. 그런 어떤 정신으로 이분은 당신과 인연된 사람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모셨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초기 교화의 큰 그 교화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생활 철학이 처처불상 사사불고이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부산에 이제 옮기셨어요. 부산에서 교화를 그렇게 하고 표적 교화까지도 이제 네. 다 하셨단 말이죠. 그 대중사께서도 경상도 땅을 이제 처음으로 밟으세요. 가시죠. 아마 이타운 대봉도께서 부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원기 16년 그러니까 1931년에 그 당시 음력으로 이제 8월 추석 15일 그러니까 10월 초에 추석이었는데 처음으로 대종사님과 그 불법 연구에 초대 회장이셨던 조송강 선지님을 부산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네. 요즘 말로 초청장을 착 낸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초청을 하셔서 조송강 선지님이 그 부산 교화의 현황을 보시고 그 당신의 자서전인 조옥종 백령사에 백년사에 이렇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우리 조선의 유명한 바닷가 바닷길인 그 부산항에는 온갖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딱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상 대자연의 도만이 없다. 그런데 이타원 장조조 씨가 이렇게 교화를 해서 이제 이것마저도 부산항에다 이렇게 펼쳐놓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없구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추석에 대종사님이 오셨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겠어요. 이제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입교를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기념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100여 명을 이렇게 오신 걸 보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자 말로 불가수,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 그분들이 와서 대종사님을 뵙고 또 장족조 선진의 그 설단, 어떤 설교의 그런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조성광 선지님께서 조옥종 백년사에 이렇게 감탄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산 교화를 하다가 또 부산 교화에 머물지 않고 북한 지역과 북만주로 진출을 했어요. 그 부분도 아드님 덕분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1936년에 그 유조선 사업을 하는 아들 박노신이 네네. 이제 사업장을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전을 해요. 네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시죠. 네. 청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 그 최수경과 함께 7명을 먼저 입교를 시키셔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만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그 박물 장수 행상을 하시면서 인연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정, 목당강시, 장춘 그리고 심양 등 중국 동북 지방에서 순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12월에 그 목당강시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약 5년 동안 총 218명의 북방 교도들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서류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그 뭐 활동이 100% 자유로운 남자의 신분도 아니고 네네. 청진이나 이제 만주로 가실 때는 나이도 이제 꽤 되시잖아요. 거의 60대 정도 되신 네. 그런 어른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업적을 놔두실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화력, 아까 말한 그런 어떤 탁월한 경영적 마인드 이런 것도 물론 계시지 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좀 저는 봤어요. 네. 이타원님이 이제 청진과 만주로 가실 때 시대 상황이 그러면 청진에 가실 때가 1936년 네. 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산의 대종사님 초청할 때가 그 해가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가 저쪽 일본 쪽에서는 그 31년부터 45년까지를 15년 전쟁 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비상 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시국으로. 그럼 36년은 이제 한참 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전쟁 물자로 다 공출을 하고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이제 제 고향은 전라남도인데 어렸을 때 들으면 옥수수 강냉이 만주에서 갖고 온 거 주고 네네. 이제 쌀은 다 가져가고 뭐 그런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만주로 그 전라남도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네. 만주로 많이 가셨다고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본토에 국내에 있는 인연들 가운데 북쪽으로 좀 이동을 많이 하셨던 시기 네네. 그런 것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 그런 인연들을 잘 살리셨던 거 아닌가.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 조건을 네. 이 이타원님은 이제 교화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한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항상 금강산 또 대종사님이 함께했던 그 길도 또 얘기가 더 나오고 통일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들 때문에 부산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함경도로 오면서 북방 교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 북방 교도만 218명을 입교한 이타운 대봉도의 이 교활동에 관한 이 사례와 업적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번에는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시간 관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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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성신 교수님. 네, 하나 소개하기 전에 에피소드가 네. 하나 네네네. 있는데 네. 최근에 네. 제가 둔산 교당에 근무하면서 실습 교무님을 이렇게 한 분 청해서 오시게 됐는데 네. 그분이 장은영 실습 교무님인데 네. 북한에서 오신 교무님이세요. 네네. 네, 북한에서 세터비 이제 출신. 네, 그 1호 교무님인데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고향이 어디예요? 했더니 청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진 이타원님이 너무나 그렇게 활발하게 교화활동 하셨던 곳인데 네. 그럼 전생에 청진에서 입교를 하셨던 선지님이 아닐까? 네, 제가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우연히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보통으로 그냥 하는 인연들이 오는 게 아니구나. 그렇군요. 결국은 제가 이타원님을 연구 발표를 해서 네네. 찾아지게 된 인연이 또 같은 장씨더라고요. 아, 그래요? 장족조 선지님. 네, 그럼 같은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많이 느끼면서 네. 재미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타원님께서는 그 만주에 계시면서도 이제 그 청진에서 왜 만주로 가셨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기차가 이렇게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기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북방 교화까지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전에 중국 교구장님이셨던 김재명 교무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국 교화를 해야 되는데 이타원 장족조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던 그런 교화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북경에서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목단강 씨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이타원님이 입교시킨 그 연원 이제 교도들 가운데 초기 교단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익산의 이제 총부 건설 당시에 두 분이 이제 큰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데 한 분이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고 이제 여성계는 이제 오타원 이청춘이시고 그러는데 그 추산님의 형님 서동풍이라는 춘산이죠. 이분 형제가 사실은 이타원님 그 연원으로 이렇게 입교를 하셨으니까 우리 원불교 불법 연구의 익산 창립 당시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만드는 그 네, 역할을 우선 하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조옥정 백년사 그 말씀하셨는데 조성광 선지님도 이제 연원은 아니지만 네. 그 원평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네, 네. 계속 드나드셨대요. 네, 네. 두 분 자주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성광 선생님 나중에 불법연구회 이제 회장이 되시잖아요. 네. 그 종법사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전반적인 그 서무 행정을 뒷받침을 회장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불법연구회 회장을 또 탄생하게 만든 네, 주역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부산 나왔는데 그 지금 하단 성적지가 이제 네. 이번에 잘 복원이 되잖아요. 네. 그 하단 지부의 초대 지부장 이분이 이제 그 양원국 이분도 이제 우리 이타원 연원으로 그러니까 영남교와 부산교와의 그 기둥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그 박허주라는 분도 이렇게 부산에서 입교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을 입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오는데 큰 역할하는 인재들을 네. 네. 또 대거 이렇게 발굴하시고 키워내셨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업적이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참 많은 업적들 남겨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북한 지역과 북만주 지역 이 교화가 원불교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원불교에서는요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하죠. 네.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지 않은 거는 거둘 수가 없다. 네네. 또 뿌리는 건 반드시 거둘 수 있다. 네. 거둔다. 그러니까 초기 선지님들이 특히 이타원님이 북한 지역과 만주에 그 교화의 종자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원불교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그 개화가 돼가지고 결실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황무지에다가 그 종자를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인을 심어주셨다는 네. 이걸 저희가 이제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원불교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생겼지만 네. 미래의 바람직한 종교 또 세계의 어떤 보편 종교로 발전해갈 가능성 또 잠재력 또 그만한 교법 역량 이런 걸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니 잘해라 분발하라 이런 박수를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저희 회상이
해야 될, 짊어져야 될 어떤 숙제나 일들,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미래 종교, 세계 종교로 나가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는 원불교.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 지역 만주에 뿌려져 있는 그 교화의 씨앗을 잘 키우고 갖고 갈 때, 그때 바로 이제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런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대단한 그 자산으로, 요새는 그 과거에 종교들이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 자산을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도 쓰대요. 네, 그렇습니다. 소셜 캐피탈이라는 예. 말로. 그러니까 이타원님이 이 만주와 북한에 뿌려놓은 이 교화의 씨앗은 원불교가 앞으로 세계 종교로 성장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사회적 자본이다. 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사회적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원불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이타원 장족도 대봉도의 생애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교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온통 내던졌던 이타원 대봉도는 원기 45년 82세의 일기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타원 대봉도의 신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심 교무님. 네. 그 전망품 16장과 17장을 봉독하면 저희들이 그 나의 염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여성 선진들이 그 용화의 상과 미륵불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용화의 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고 미륵불은 각자 자신이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행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문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결론은 그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의 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륵불을 친견할 수도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실천하는 종교인 또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신앙 수행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법문으로 저는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산종사님이 생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타원님의 그 교화 활동,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 칭찬하시고 드러내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법문에 보면 이제 일타원 박사시아 선지님, 또 이타원님 이런 분들은 교단의 일이 내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거의 뭐 모든 걸 다 내놓으시고 이렇게 살으셨다, 그런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원불교라는 교단이 도대체 어떤 교단일까? 저는 우리 인류의 행복과 불행을 어떤 것을 쥐고 있는 굉장히 그 큰 책임을 지닌 교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학계에서 이 미래 문명이,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럴 때 과학은 갈수록 뭐 발달되고 더욱더 복잡하게 진화할 것이고, 네.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네. 그것을 뭐랄까 부린다 그럴까, 주인이 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신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키워내자고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교단과 나의 삶을 하나로 삼고 살으셨다고 하는 것은 100년 뒤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제가 출가들의 신앙과 수행의 어떤 표준이 되는 네. 어떤 그 교단관이랄까, 교법관이랄까, 진리관이랄까, 그런 것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표로서 우리가 이타원님을 모시고 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다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이타원 장족조 대봉도에 대해서 온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또 둔산교당 이성심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